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수수께끼에서부터 그림 맞추기, 직소 퍼즐, 난해한 암호 해독까지 이런 퍼즐은 누구에게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퍼즐일수록 풀어낸 이후의 성취감 그리고 그 쾌감은 중독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기괴하고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스테리 퍼즐 시카다 3301을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월 4일 영미권 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인 4chan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이하게도 단순 텍스트처럼 보이는 검은색 배경에 흰 글자가 쓰여진 이미지 파일이었는데요. 메시지를 읽어보면 안녕, 우린 고도로 지능이 높은 개인을 찾고 있어. 그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었지. 이 메시지엔 숨겨진 다른 메시지가 있어. 그걸 찾아낸다면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모든 관문을 통과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고 있을게. 행운을 빌어 3301. 처음 이 의문의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할 일 없는 사람이 재미로 만든 심심풀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퍼즐을 한 단계씩 풀어나갈수록 범접할 수 없는 난이도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이 미스테리한 메시지를 풀어보겠다는 네티즌들 사이에 소문이 펴지면서 하룻밤 사이 전 세계인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용대로 이 주어진 메시지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관문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어진 이미지 파일을 윈도우의 메모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는 순간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마구 나열된 창이 열리게 됩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도록 다 깨져있는 문자가 의미 없이 나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답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래그된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영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베리우스 클라우디스 시저. 어딘가 익숙한 이 이름. 그렇죠.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 시저의 플레임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스 시저와 알파벳 단 한 개 차이였습니다. 암호 해독에 빠른 어떤 이들은 바로 이름 뒤에 무작위로 쓰인 듯한 이 문자열을 풀기 위해서 시저 암호 해독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참고로 시저 암호란 기원전 100년경에 시저가 로마 장군이던 시절에 동맹군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암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처럼 각각의 알파벳을 일정한 거리만큼 밀어서 글자를 바꿔서 해독하는 방식인데 3칸씩 밀어내는 방식을 이용해 디바제시카를 암호화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 해독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 남들이 알지 못하게 서로 주고받던 어떤 편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이때 이 밀어내는 글자 수를 3칸 또는 4칸으로 정하면 훨씬 더 어려운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실제로 시저는 암살되기 직전 이런 암호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그 시저 암호 방식으로 해독을 하면 Be careful for assassinator. 암살자를 조심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저 암호를 만든 시저 당사자는 이걸 제 시간에 해독하지 못해 암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시 시카다의 메시지로 돌아와서 여기에 시저 암호를 대입하는 알파벳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기에 한 단계 더 복잡한 아스키 코드를 활용해야만 숫자와 특수문자까지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해 이베리우스 클라우디스 시저를 해독하면 바로 다음의 웹페이지 주소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웹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로 유인돼 버렸네?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추측할 수 없나 봐. 아니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의미의 문장이 적힌 오리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뭐야? 이게 끝이야?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이 인터넷 게임의 퍼즐 게임의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기엔 또 다른 힌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를 깨기 위해서는 아웃게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정보를 그림 파일 등에다 숨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암호 제작과 해독에 아주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간첩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내냐 할 수 있겠지만 퍼즐과 암호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사진을 보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오리 이미지를 아웃게스를 사용하여 해독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웹페이지의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북코드가 있어. 그 책과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이곳에 가봐. 지목된 웹 주소의 아래에는 또 다른 암호로 보이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자, 먼저 링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결된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요. 이들 중 나타난 그 두 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아웃게스로 해독해서 앞서 보았던 암호문 그리고 마야의 숫자까지 대입하면 여기에는 글쎄 아서왕 전설과 관련된 책의 일부 내용이 도출되고요. 이를 다시 한번 숫자에 대입을 하면 책의 1페이지 20번째 글자 등으로 해석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표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는 것은 바로 이 번호 214-390-9608 이 번호로 우리에게 전화해. 이건 분명 이 복잡한 암호를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 메시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암호 해독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마련해 놓은 방법일 텐데요. 현재는 이 번호가 시카다 3301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전해지는데 다행히 누군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2012년 당시에 녹음본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Very good. You have done well. There are 3 prime numbers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final .jpg image. 3301 is one of them. You will have to find the other 2. Multiply all 3 of these numbers together and add a .com on the end to find the next step.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프라임 넘버, 즉 소수란 것은 1과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를 보면 소수라는 것의 개념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화 메시지에는 맨 처음 주어진 그 사진의 3301 이게 소수인데 이거 외에 다른 2개의 소수를 여기서 찾아내라 그리고 곱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에? 자, 어떻게 거기서 소수를 찾아내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의외로 빨리 풀렸습니다. 처음 주어진 사진의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보니까 이 두 숫자가 프라임 넘버였던 거죠. 소수요. 자, 그렇다면 3301과 503, 509를 다 곱했더니 답은 845145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닷컴을 붙여서 주소대로 웹에 넣어보니 새로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자, 이 메시지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문양, 그러니까 이 심볼을 찾으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전세계 5개국의 14개 장소를 가리키는 숫자 좌표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서울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이 장소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외국인이 서울의 지하철 입구에 있죠. 그리고 바이크를 세워두는 곳에서 바로 이 코드와 이 문양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곳에 붙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것으로 보아 분명 전 세계 암호 해독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 퀴즈, 이 문제 암호들을 풀어왔고, 그리고 누군가는 서울까지 와서 이 암호를 해독해냈는데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암호 해독을 따라오기 쉽지 않으셨겠지만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제시한 그 암호 해독 문양이 서울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시시콜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좌표 안에 있는 모든 장소가 자세히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밝혀진 그 몇몇의 전 세계 위치에는 영상에와 같이 매미 문양과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QR코드는 또다시 사진으로, 사진은 음악으로, 음악은 책으로, 책은 웹사이트로 이어지면서 첫 그들의 메시지, 우리는 고도로 지능이 높은 인물들을 찾고 있다 라는 목적에 걸맞게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저는 이 시카다 3301의 암호 해독을 같이 풀어보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좀 단순하게 생략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정말 비범한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예술, 프로그래밍을 통달하는 암호 해독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이 암호를 던진 그는 도대체 이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처음 메시지가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시카다 3301은 새로운 메시지를 또다시 업데이트합니다. 해석해보면, 안녕, 우리가 원했던 인물들 찾은 것 같아. 지난 한 달의 여정이 여기에서 끝이네. 지금으로선 말이지. 모두의 열성과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해. 만약 테스트를 완수할 수 없었다거나 이메일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진 마. 이런 기회는 더 있을 거야. 고마워. 3301. 이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는 분명 이 암호 퍼즐을 누군가는 다 해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내가 이거 다 통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크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는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마지막,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낚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2013년 1월 5일 그리고 2014년 1월 5일 시카다 3301은 또다시 퍼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 번째 퍼즐의 거의 막바지 퍼즐인 룬 문자의 해독은 2019년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해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시카다 3301은 더 이상 퍼즐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류의 미스테리는 이번에 처음 접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뿌려진 길고 긴 복잡한 퍼즐 게임에서 정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화려한 퍼즐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뛰어난 암호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CIA 같은 국가정보기관에서 공개 모집 테스트를 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이들은 시카다 3301 자체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은밀한 신념을 가진 사적인 집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려 7년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시카다 3301의 암호. 게다가 그 암호가 서울 한복판에서까지 발견되다니. 분명 문제를 모두 풀어서 시카다와 직접 접촉을 한 인물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커들 사이에선 내가 승자라고 막 떠들면서 내가 거기서 다른 승자 애들도 만났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다 3301의 진짜 활동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